타임의 일완.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희창입니다. 오늘은 스텝 4 뇌기능의 불균형으로 이명이 생긴다 중에 자율신경과 뇌파를 조절하는 TMS 치료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이명의 원인이 뇌기능의 이상으로 나왔을 때 TMS 치료를 하죠.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그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신체 전반적인 것들을 개선해서 이명을 치료한다고 해도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치료는 TMS 치료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이제 TMS 치료가 특화됐다 인지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찾아오시는데 원장님께서 오늘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런 그 자세한 정량 뇌파 검사를 거쳐서 TMS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TMS 치료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요? TMS는 네. 이제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고 하죠. 네. 그게 RTMS가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자극을 준다. 그래서 RTMS를 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그림에 보이듯이 전도, 전자기 코일이 머리에 대는 부위에 거기에 전류를 갖다 흘리면 전류가 흘려 들어가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자기장이 이 두피와 두개골을 통과해서 뇌에, 신경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이 그 뇌에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전기적 자극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적인 자극이 발생이 되면서 그 신경을 따라서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위는 활성화를 좀 도와주고 기능이 높아져 있는 부분은 억제 신경을 높여서 이제 다운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TMS를 그 하는 위치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어느 부위를 하느냐에도 차이가 있고 네. 또 그 부분을 자극하느냐 아니면은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똑같은 TMS 치료라도 아주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의가 직접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강도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접할 것인지 그날 상태를 물어보고 어떠한 상황인 걸 알고 그때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이전 동영상에서 이제 얘기 드렸듯이 이명의 증상하고 뇌의 사항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사항들은 들리지 않아야 될 이명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그 사항들은 뭐냐면 뇌의 각 부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뇌 부위들도 이 이명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 부위들이 또 있겠죠. 그 상처 부위들이 우리가 불면증이다, 우울증이다, 불안증이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러한 감정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면 그 뇌파, 정형 뇌파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감정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어떤 부위에 어떻게 뭔가 이제 상처를 입었는지, 이런 부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위 하나하나를 갖다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TMS 효과 있는 것은 FDA 공인도 다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단은 우울증과 불안증,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여기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명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논문에 발표되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ADHD의 산만성이라든지 집중력 장애, 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독 장애, 그리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인지력 저하,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이런 것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방식은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장, 뇌, 이 일직선상의 축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 가느냐 거기에 따른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 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이냐. 뇌가 건강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속도 편안해진다 하듯이 신체적인 상황의 건강을 위해서는 뇌가 건강해야 되고 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지는 이 상호관계의 사항들이 우리가 검사로서 다 밝혀질 수가 있고 그 상황을 균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신경계는
신체의 각 기관들을 조절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신체를 조절하고 있고, 그리고 뇌에서는 어떤 스트레스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 활성화든 부교감신경 활성화든 뇌에서도 그걸 관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교감신경만으로 뇌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율신경계는 신체 상황을 어떻게 조절해 가는가에 대해서 이 뇌의 상태를 일부분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자율신경계 검사를 했을 때 이것이 이 사람이 증상이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이 사람이 급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인지 만성적인지 이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진 않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계 검사의 결과와 우리의 뇌파의 검사 결과와 그 사람하고의 면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의 상황을 산자를 다 통해 봐야지만 자율신경계가 어떤 상태이고 뇌파가 어떤 상태이고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떤 상황인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율신경 검사와 뇌파 검사를 갖다가 필히 연관을 지어서 그 사람의 뇌의 상태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TMS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 검사를 기본으로 해서 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발전으로 인해서 뇌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량 뇌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뇌파를 찍으면 특성의 내 나이 사람들하고 평균값하고 내가 얼만큼 차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얼만큼 많은 데이터를 가졌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실제 환자분들이 왔을 때 검사를 해보면 그 증상이랑 자율신경 검사랑 정량 뇌파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흔히 있죠. 그렇죠. 그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견디는 영향이 많아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영향이 적어서 이 크게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참을성이 많으신 분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속도가 좀 느리고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상황이나 이 자율신경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악화가 많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량 뇌파 사항을 보면서 이 사람의 뇌가 어떤 상태구나 라는 것이 보기 쉽게 색깔로서 색으로서 선으로서 잘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정량뇌파 검사가 중요하듯이 이 우리의 정량뇌파는 그 뉴로 가이드 회사라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뇌파 기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그동안 그 뇌파의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이 AI를 통해서 이제 그 모집단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내가 찍는 뇌파가 정확하고 정밀한 뇌파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현대의학의 화두가 개인별 맞춤 치료로 모든 영역에서 그 주제가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명이나 그 뇌 질환의 치료에서도 정량 뇌파 검사를 통해서 전문의의 전문적인 시술을 통해서 개인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뇌 기능의 불균형으로 이명이 생긴다라는 소주제 하에 그 TMS 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명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뇌 기능의 불균형이 있다면 정확한 TMS 치료를 통해서 이명 증상이 개선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치료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업지 닥터 이희창 김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